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플앱에서 대표 멘토를 맡고 있는 피츠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앱에서 지향하는 바를 설명드리기 위한 전체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총 13년의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에 비례하는 실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년 정도 물경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비학원을 거쳐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주의 특성상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빨리 찍어내서 빨리 납품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품질보다는 극단적인 속도를 추구하게 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개발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빨리 할 수는 있게 됐지만 잘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외주를 했었는데요. 근데 대학생들은 외주를 한다라고 하면 오, 쟤 잘한대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을 주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의한다, CRUD 찍어낸다, 화면 찍어낸다,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개발만 반복하니까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든지 일단 만들어낼 수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큰 세상으로 보았을 때 그냥 코드를 만들어낼 줄 알고, 즉 구현할 수는 있지만 잘 만들 수 없는 그런 개발자였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단순 반복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단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코딩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근데 개발 실력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코딩 속도가 개발 실력이 아닐까요? 어떤 거인지 한번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좀 올바른 개발의 길을 깨달았는데요. 우연히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아, 이걸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개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 개발자가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학문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평생 공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학습 방향을 바꿨고 그렇게 공부해서 네이버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축복받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개발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6년 정도를 날려먹었어도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공부를 해서 네이버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6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만약 그때 저에게 당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더 잘하는 개발자가 되어 있을 거고 경력에 비례하는 실력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30분만 공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65일에다가 6년 동안 공부하면은 그럼 65,700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0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이 정도 양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 되고요. 정말로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나요? 하지만 이만한 시간을 들이면 공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양을 공부하실 수 있고 경력에 비례하는 실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나 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지? 30분도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루에 두세 시간 그만큼 처음부터 많은 양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많이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부터 가져가는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경력에 비례하는 실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10년 차가 됐을 때 나의 경쟁력은 어디서 올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 작업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근데 내가 10년 차가 됐을 때 3년 차, 4년 차와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뭐 조금 도메인적인 부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코딩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한 중니어 정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럼 내 고용주는 나에게 왜 많은 돈을 줘야 되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년간 저렇게 꾸준하게 공부해서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주니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이 시간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시간이 느린다고 하더라도 공부 시간은 많이 노력하면 또 빨라집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빨라지고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몰라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개발자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은 항상 돌고 있고 기본기가 중요하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요하다, 뭐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항상 퍼져 있는데 저는 그걸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구현할 수 있었거든요. 요구사항이 들어오면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은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지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난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뭐 자바 스프링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아니면 뭐 패스트 API 아니면 뭐 노드.js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이걸 잘하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고 네, 이런 순서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책을 다 덮으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는데 2, 30분 지나가지고 남은 장수를 보니까 책 1000장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에프랩에서 함께 해결을 해나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멘토링을 하시면서 멘토님이 배정되실 거지만 제 멘티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 멘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에프랩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멘토링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혜택들을 받으시면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긴 했지만, 하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런 어려운 길들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꼭 높은 처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개발자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뒤에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개발자는 일정 성장의 주기를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공부가 재밌어지거든요. 네, 사람은 자신이 재밌는 걸 할 때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배우는 효능감이 많이 늘어날 때 그럴 때 재밌어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려워서 개발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장의 사이클을 돌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겪어봤던 거지만 저도 사실 주변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은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 똑같은 곳을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멘티분들에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앱은 면접을 정말 어렵게 보거든요. 멘토님들 많이 떨어집니다. 네카라쿠베 출신들만 지원할 수 있고 거기서 면접 봐서 70%가 떨어집니다. 네, 깊게 대답 못하면 떨어지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떨어지면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으실 거고 이 사람들의 교육받은 다른 수료생들 또 선배들을 만나면서 성장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킹 하게 되면은 정말로 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몸담게 만들어서 끝없이 멘토링을 수료하고 나서도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는 그 성장을 얻게 되실 거고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인성적으로 기피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